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79호입니다. 재연설비 이야기 47번째 특별 피난계단 재연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연은 폐기되어야 한다. 4. 내용은 저의 제안을 한국소방기술사회에 발표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난 제76보에서 78보 사이에서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연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을 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도대체 소방기술사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어필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만은, 거기에 소방기술사회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고 반발의 글도 없고 댓글이 없고 이래서 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전화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한국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 그 위원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 부속실 단독 재연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자는 합의를 받아내서 지난 2월 10일 목요일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발표된 자료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해 둘 것은 제가 주장하는 부속실 단독 재연의 문제점, 즉 1. 계단실의 피난층이나 옥상에 있는 외부로 개방되는 출입문이 그 재연 중에 개방된다는 것을 재연 설계할 때나 성능시험 대비할 때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 또 계단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꿀뚝 효과를 재연 설계나 성능시험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소방 감리하고 있는 소방 기술사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 참 문제 있다 이렇게 꿍꿍거리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그날에 재연기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분이 한 2분 있었는데 전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의 부속실 단독 재연을 유지하여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들만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해 둡니다. 하여튼 뜻만 발언을 시작하는 데 이의가 있었지, 거기에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대단히 실망하고 내려왔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면서 생각한 것이, 소방기술사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소방안전 확보에는 무관심하고, 소위 권익, 우리의 이익 챙기는 것 있죠. 기술사들의 권익을 챙기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실망할 것이 아니고, 이런 노력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그 2가지 문제를 설계와 TAB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기준에 그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화재안전기준에 그 2가지를 명시하자는 국민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또 장기 검토로 거절되고 유보되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소방청에다가 하여간 국민에 대한 의무 수행에 대해 다시 거기도 회의를 느꼈습니다. 진짜로 이진복 국회의원이 했던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가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특별 피난 계단실은 화재가 났을 때 그거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그 거절된 국민 제안을 다시 민원으로 제기하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저한테 전화까지 오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뭐 연기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좀 되고 하다가, 그런데 그저께 한 그 목요일 소방기술사회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를 거기서 이제 알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는 그것을 그 민원을 종결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무슨 종결이냐고 항의를 해보기도 했는데, 처리 기한이 넘어서게 돼서 종결한 것이고, 이건 결론이 난 것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담당자의 뭐 애매한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소방기술사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내온 것을 메일로 다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은 먼저 제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발표 자료입니다.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 단독 재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자 소개를 먼저 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방기술사가 되기 전에 이계 대기업의 근무를 25년간을 토탈했습니다.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높여볼까 생각했는데, 2001년 2월 명예퇴직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하게 됐는데, 여기서 저는 화학 공장 건설을 했습니다. 두 회사다. 그래서 25년간에 내가 공장 생산 공정 설계 시공을 했던 사람이다. 재현 이 프로세스 정도 같은 것은 내한테 좀 가벼운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때는 펌프, 브로와 배관, 닥트하고 거의 매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년간의 또 퇴직 후 6년간 수고를 거쳐서 2007년 12월에 기술사 취득을 해서 현재 14년간의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 피난계단 재현의 문제점을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실의 외부와의 사람 출입이 없다는 가정으로 설계 성능 검사를 하고 있다. 재현 중에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성능 시험 실시하고 있다. 실제 상황은 이렇게 옥상으로도 사람이 들락거릴 수가 있고 1층으로도 사람이 들락거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재현 시작을 할 때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추운 계절에는 반드시 있죠. 그걸 꿀뚝 효과는 없다 계단실에, 이런 가정으로 설계도 하고 성능 시험도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여기에 뭐 과풍량 때문에 문제다. 즉 저층 화재에서 피난할 때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갔을 때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닫히면은 음압 진공이 걸려 있다면은 그리로 화재실 연기가 계단실로 확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상을 계단실에 진공 걸리는 것 때문이라는 걸 안 하고 거기에 부속실에 바람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오해석하는 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대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마치면서 거기 참석한 요까지 설명을 하고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에 동의합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했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뒷얘기 다 듣고 합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위한 필요 차압 계산하는 것도 잠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 꿀뚝 효과란 무엇인가? 정상 꿀뚝 효과를 계산하는 공식이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H. 이 H는 중성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중성면이란 내부 기압이 같은 것이다. 이런 재연공학의 기초 부분을 기술사님들이 잊었고 있을 수 있으니 상기하라.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이것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꿀뚝효과 제거 기술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 2009년, 지금 3년 전이 다 되고 가는군요. 그때 논문을 한번 썼고, 재작년에 2020년 11월 달에 지금 얘기하는 그 꿀뚝 효과와 외부 출입원 개방을 고려한 계단실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 제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것도 하고, 제가 승강로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걸 같이 재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발표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그 두 개, 계단실과 승강로에 대한 꿀뚝 효과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그림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방법을 설명했지만은, 이 구구절절한 이 얘기들을 설명을 했음에도 그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혀 제가 개선하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꿀뚝 효과가 뭐냐? 효과란 것은 기류가 있을 때 꿀뚝 효과라 하지 않느냐? 지금 꿀뚝 효과 공식은 이 차압을 답으로 내놓고 꿀뚝 효과로 생기는 이 압력이다, 차압이다. 이렇게 꿀뚝 효과 공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는 음압, 위는 양압이 걸리는 것을 꿀뚝 효과라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기류가 흘러야만이 꿀뚝 효과다. 무슨 이런 꿀뚝 효과 정의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이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한 분은 이 꿀뚝 효과를 왜 소방에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럼 누가 제거해야 되냐. 건축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 설비가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겠는데, 그러면 소방기술사하고 건축 설비기술사하고 재현 설비를 같이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 그러니 재현 설비는 건축 설비로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하다가, 엉뚱한 제가 이걸 해결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이 문제, 이대로 둬도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지금의 방법을 지키는 얘기로 흘러가서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 해서 분위기도 별로 썰렁해지고 하니까 위원장이 오늘 결론 날 수 없는 것이니 오늘은 이만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내려오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거의 30분은 걸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소방기술사회 그날 재연기술위원회에서의 얘기는
이 부속실 단독 재연이 폐기되어야 한다 하는 내 주장에 대해서 거기는 유지돼도 괜찮다 하는 쪽의 얘기들이 있었다. 그거를 얘기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거기서 토론된 요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한국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록 작성에 참고하시라고 아래 내용은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때 참석자는 저 포함해서 7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화상으로 참석한 분이 4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했던 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질의 시간에 들어가서 그 질의 시간 전에 중간 질문을 아까 얘기했죠. 문제점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인정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뒤에 얘기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괜히 그때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맞느냐 아니냐를 토론했더라면 시간이 좀 제작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대책 발표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질의가 없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대책 발표였어요. 그 뒤에 저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외부 출입문 미개방 설계 및 성능 시험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처럼 질의를 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꿀뚝효과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은 꿀뚝효과는 그 발표 내용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하여튼 TAB 과정 보면서 별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꿀뚝효과라는 거는 문이 다 닫혔을 때 그거 기류 이동이 없으므로 그건 꿀뚝효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꿀뚝효과의 정의를 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감리 현장에서 TAB 하는 걸 왜 안 받겠느냐. 그때는 계단실이 썰렁한 상태로 또 환기를 해서 계단실이 썰렁하거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팬을 돌려서 그 다음에 계단실로 외기가 꽉 찬 상태로 만들고 나서 테스트 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풍속 제거 이렇게 기압 제거 하는데 그때는 꿀뚝효과가 계단실에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리고 꿀뚝효과 정의에 대해서는 그건 아까 공식 얘기했지만은 꿀뚝효과 공식이 델타 P로 답이 나왔는데 델타 P가 생기는 것을 꿀뚝효과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아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속이 좀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또 시간을 낭비를 했었답니다. 하여튼 계단실 문이 자동으로 또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었는지 잘 닫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분위기로 또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역질문을 또 했었죠.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의 그 얘기나 이진복 국회의원이 도대체가 재연설비가 사람 잡는 설비지 그게 어디 사람 보호하는 설비냐. 그 비상구로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재연설비 무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막 쓸데없이 과장된 것으로 하여튼 본다. 신경 쓸 일 아니다는 뭐 그런 또 답변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모 대표의 질문은 굴뚝효과 문제는 소방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아까 얘기를 좀 했었죠. 건축에서 굴뚝효과 없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소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그건 월권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소방에서 굴뚝효과 제거 안 하겠다면 그럼 건축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요게 하여튼 막 소방기술사와 건축사한테 하여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재현설계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그 주장에 의하면은. 그러나 재현설비에 대해 소방기술사가 계속 그 설계권을 독점하려면은 소방법에 굴뚝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을 넣어서 그 권한을 얻어서 그래서 소방기술사가 이를 고려하는 재현설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만약 이 굴뚝효과 제거를 건축사나 건축설비 이쪽에 얘기를 해서 제거해 놓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거기서는 굴뚝효과 제거를 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으니까 옛날 그 전실 배연 그걸로 돌아가자. 너 특별 피난계단 재현은 그러면은 그만 포기하고 차라리 전실 재현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저의 생각으로도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현보다는 전실 배연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단실로 피난하는 사람이 계단실 음압이 좀 있더라도 계단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데는 부속실에 전실에 배연 설비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또 화상으로 한 분이 막 계단실 재현을 부속실 단독 재현을 해서 계단실 재현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TAB 할 때 굴뚝효과 문제는 뭐 심하지 않은데 막 계단실 문 안 닫힘 현상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저는 TABC는 난방을 하지 않고 또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외기가 계단실에 꽉 차게 돼서 굴뚝효과가 거의 없도록 된 상태에서 그 압력 테스트, 풍속 테스트 이런 TAB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는 실제 TAB를 한다면은 그것을 외기 내기 차가 한 20도씨 이상 나도록 계단실에 난방을 해서 그리고 나서 재현 시작을 하면서 송풍 시작을 하면서 바로 즉시 그때에 저층부의 계단실 문이 과연 자동으로 닫히는가, 그 다음에 또 옥상 문이나 이 피난층 그 외부 출입문을 잠깐씩이라도 열어보면서 그때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거를 시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얘기까지는 그날 시간에 쫓겨서 할 수도 없었고 전혀 드리려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못한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 마무리를 오늘 서로 의견이 일치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무리니까 오늘 다음을 기약하자. 그래서 하여간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 기준의 외부 출입문 개방 굴뚝효과 고려를 명시해야 한다는 민원도 넣어놓고 있고,
화재 안전 기준 개정 전이라도 성능 위주 설계 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국민 제안도 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방기술사회에도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느낌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영상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부속실 단독 재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버거리 냉가슴 말듯 답답해하고 있을 수많은 소방기술인 여러분을 대표하여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자위를 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날 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 그서 회의를 하고 그분들의 반응에는 아차,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위원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견해에 보다 긍정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문제를 계속 묻어두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더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